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출근길이 상당히 쌀쌀하다고 하는데요. 간밤 미증시에는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다시 한번 깃들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1% 가까운 상승폭 또는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금요일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전쟁보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투자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3대 지수가 반등세를 보였고 또 장 내내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마스가 전면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공습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타격이 없었던 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스라엘 방문설이 솔솔 풍겼던 데 따른 겁니다. 지금 거의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확정이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예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확실히 둔화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가 발언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 가격은 내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 간밤 미증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원유 가격을 내리면서 유가는 살짝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WTI 원유 선물 거기다가 브렌트유까지 내림세를 보여줬던 간밤 분위기였습니다. 자,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4.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고 전월에 대비해서 상당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6보다는 조금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애플과 찰스 슈왑, 룰루레몬이 전일 특징주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해 왔는데 이게 화웨이에 밀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애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작인 14%에 비해서 이번 15%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0.1% 밀렸지만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특히 11월 2일 발표될 실적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찰스 슈왑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은행주들을 필두로 해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죠. 찰스 슈왑도 호실적 내놨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룰루레몬이 아마 요가하고 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일 겁니다. 10%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말고 실적 시나리오에 희망 회로를 굴리고 있는 미국의 투자자들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 분위기 보게 되면 거의 붉은색 종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았다는 건데 공포 탐욕 지수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익스트림 피어에서 조금 피어 구간으로 올라오는 모습에서 이제는 36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심리적인 저항선인 20을 왔다 갔다 하던 빅스 지수도 상당히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17.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지금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팩트셋에서 3분기 순이익이 2022년 3분기 이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는 것이 어제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소매 판매 쪽이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탄탄한 소비에도 불구하고 소매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소매 판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배당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52주 신저가에 들어선 종목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타깃 같은 경우는 절도가 너무 늘어나서 영업하기 힘들다라면서 지난달에 9개 점포에 문을 닫는 모습도 보여줬죠. 자, 채권 수익률의 상승한 영향도 소매 판매 업종의 분위기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자, 반면에 저가 매수가 유효한 것 아니냐, 이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9월 소매 판매 지표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쟁부터 가라앉혀야 되는 분위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의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에는 안도감을 깃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일정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18일에 콜로라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CS-윈드의 미국 공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전격 취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방문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미뤄질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이스라엘 방문이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유가 내려앉는 모습 보여줬고 국채금리 수익률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연준의 발언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는 두 연준 총재가 모두 동의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전기차는 간밤 어떤 분위기를 나타냈을까요? 반도체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마이크론이 0.2% 좀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키옥시아와 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사업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요국들의 반독점 관련해서 이 부분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일단은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과연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시선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일단 투자 의견 자체는 비중 유지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으니까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저희 당잠사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캘린더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 9시 반에 9월 소매 판매 지표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 일정 중에서는 목요일 오전 3시에 나오는 베이지북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요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 발언이 있고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격인 LPR 발표도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특히 수요일 실적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테슬라까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다시 한번 훈풍이 깃들어줬는데 과연 우리 증시에도 그 훈풍이 깃들 수 있을지 오늘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도 됩니다. 예, 아마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챙겨봐야 할 이슈가 아직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시장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에 가장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슈라고 하면 전쟁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어제 장중 상황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장중에 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긴 했지만, 플러스 전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나온 이슈들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이슈로 인해서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쭉 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오후 점심 먹고 돌아와서 한 2시경부터 전해진 로이터발 이슈인데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가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 이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휴전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이게 좀 같이 있었습니다.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휴전 합의 관련해서 우리는 정보 없다, 모른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시장 다 돌려내지 못했지만 일단 휴전이라는 데 시장은 주목하면서 일정 정도 낙폭은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장중에 휴전이다, 휴전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지속되면서 지수는 사실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약하자 당연히 방어주인 음식료,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전쟁 관련해서 에너지 업종, 석유, 가스 테마의 강세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좀 아픈 흐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분위기 브롬 테마였습니다. 요소수대란 과거에 있었던 걸 떠올렸던 투심이 향한 곳이 브롬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 테마주로 엮인 종목 가운데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이 있었고요. 어제 장중 흐름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 마치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전쟁 테마가 같이 상승세를 시현하자 이 브롬 테마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들은 정말 수급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브롬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원자번호 35번의 비금속 원소입니다. 실온에서는 젓갈색을 띠는 휘발성 액체인데요. 방염 물질로 지금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과정이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오존층의 파괴 위험도 있고 사람에게 미치는 해로운 물질들이 방출된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대체제를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군사 분야를 제외하면 잘 사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이 이제 올랐었던 테마주 가운데에서 브롬 테마주라고 하는데 사실 브롬을 만드는 기업보다 브롬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개발하는 기업의 비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는 기업이 대다수겠죠. 그 점은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 갑자기 왜 가쁜 브롬이었을까요? 그 발단은 한 레포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13일에 나온 레포트 내용이고요. 제목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국내 경제 영향이라는 레포트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있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도원빈 연구원이 레포트를 올린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의 다각화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앞으로 이제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 내용들,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상위 종목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란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건 수입 의존도 100%인데 수입 금액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고 대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은 100% 의존도보다 100%에 가까운 브롬에 주목을 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레포트를 작성한 도원빈 연구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브롬계 난연제는 최근 안 쓰는 추세고 난연제 외에 다른 용도에서 얼마나 쓰이는지가 브롬으로 인한 병목 현상 발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롬은 이스라엘 외에 미국, 요르단, 일본 등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수입액도 현재 수준 크지 않다. 이란 이야기 같이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은 대체제가 없다면 수입액과 상관없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난연제는 지금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고서의 영향으로 어제 주가가 급등했지만 수입 규모나 대체 가능성 등을 따져서 투자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잘 버틴 종목에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양봉 마감한 종목들이고요. 섹터로 분류해보면 자유주행과 2차전지, 게임입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7%가량 상승한 종목은 KN솔인데 SK 온공장의 수주를 따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실적
실적 개선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수출 증가 가시화 이 세 가지가 교집합으로 모아지는 업종을 좀 분류해 봤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와 IT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주간 관심 테마주 이번 주에는 자율주행 전장,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일정 가운데 볼만한 부분은 ETF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AI 반도체 포커스 여기에 구성 종목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죠. 오늘 상장이고요. 그 밖에 포스코 그룹 포커스, 일본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오늘 같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구성 종목이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수급의 영향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쪽이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일정 미국은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ASML과 TSMC 모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기입을 해봤고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11월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레포트 자료 등을 통해서 어떤 소부장 종목들이 탑픽으로 꼽히는가를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삼성증권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입니다. 소부장 추천 종목 키워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처의 다각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ISC 등등이 있고 수율 좌우하는 공정의 중요성 부각, 이제 뒤에 후공정 쪽 장비 기업들이고요. 차세대 기술과 업사이클 기대주와 HBM 수혜 기대입니다.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IMT는 지난 12일에 상장을 했고 계측 장비 코비스 테크놀로지는 아직 상장은 되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자 반도체 레포트와 교집합이 좀 있어서요.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원익 QNC,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 레포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티그룹에서 2024년 디램 가격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레포트를 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요. 그 레포트 내용 두 문단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디램 가격 상승과 실적 성장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 3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여기에서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 상승폭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기에도 디램 가격은 10% 이상, 2024년 되면 32% 가격 올라갈 거라고 보면서 여기선 탑픽은 마이크론으로 꼽았습니다만 간밤 미 증시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올랐고 구성 종목 30개 중에서 두 종목 빼고 다 오른 걸 감안했을 때 유독 좀 부진한 흐름이었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크게 주목을 받았는가 봤더니 엔비디아입니다. 장중에 저가 마이너스 1.2%까지 밀렸는데 종가는 플러스 1%입니다. 바닥 대비했을 때 2% 이상 올라온 거겠죠. 엔비디아의 악재는 중국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성장성 즉 HBM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HBM 관련해서 새롭게 볼만한 포인트를 작성한 하나증권의 레포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관련해서 열 처리나 이런 온도 수율 과정에서 휘었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에 새롭게 진입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서였습니다.